이러한 공약들로 시장의 방향성은 철저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완만히 상승하거나 폭등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아직까지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 해도 이제는 부지런히 부동산에 대해 공부를 하고 뭐라도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제 멤버십 가입은 구독력 가입 버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밤 10시 멤버십 전용 라이브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연구원 준수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25평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인 신혼부부 때 입주해서 약 7년째 살고 있습니다. 내후년에 아이가 초등학교를 가고 그래서 30평대로 넓혀 가려고 하는데 같은 아파트 34평으로 갈아타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격 차이도 훨씬 더 벌어졌고 기존 25평 양도세에서 34평 취등록세만 해도 몇 억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주민 A씨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각자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이사를 가고 싶은 1주택자들도 발이 묶였다. 최근 집값이 크게 뛴 데다 양도세와 취득세 부담이 커진 탓이다. 이 때문에 기존 집을 전세 주고 본인은 인근 지역의 큰 평수 전셋집을 알아보는 등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서초구 서초동의 구축 소형 아파트에 사는 A씨는 큰 평수 아파트로 가려면 기존 집을 매도하고도 추가로 몇 억이 더 필요한데 주택담보대출도 안 나오고 양도세, 취등록세까지 빼면 그 차이가 상상 이상으로 커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 아파트를 쉽사리 매도할 수 없는 노릇이라 이 집은 전세로 주고 경기도 분당 등지의 큰 평수 아파트로 전셋집을 알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여러분, 현재 참 골 때리는 상황입니다. 넓은 평수로 가고 싶고 좋은 지역으로 가고 싶은 것은 인간의 당연한 본질적 욕구인데 그동안 정부 말 잘 듣고 1주택자를 유지했으나 정작 5구 타입에서 84 타입으로 가려고만 해도 양도세를 내고 나면 순자산이 줄어들고 대출은 소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고 주거용 사다리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다른 분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동작구 상도동 아파트 전용 5구제곱미터에 식구 3명이 살고 있는 B씨도 올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고민에 빠졌다. B씨는 아파트 가격이 1년 6개월 만에 4억에서 7억대가 되었지만 전혀 기쁘지가 않다면서 상급지 아파트는 훨씬 더 많이 올랐고 같은 단지 30평대 아파트는 9억이 넘어버려 주거 사다리가 끊긴 느낌이다 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지금 팔았다가는 시간이 더 지난 뒤엔 비슷한 조건의 아파트도 못 살 수 있고 또 지금처럼 양도세 취득세를 벌금처럼 내야 한다면 결국은 전세 주고 전세 가는 게 답이라고 말했다. 이분 역시 같은 고민입니다. 집값이 올라도 전혀 기쁘지가 않다. 주변 집값이 다 올랐기 때문에 갈 곳이 없다 이겁니다. 또한 이분께서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십니다. 지금 팔았다가는 시간이 더 지난 뒤에 비슷한 조건의 아파트도 못 살 수 있다.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시고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형태입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인 거죠. 매물은 없는데 거래가 되면 신고가다. 극소수의 움직임에 의해서 시장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것,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당신은 아주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입니다. 서울집은 전세로 주고 나는 경기도의 넓은 평수에 전세로 거주하겠다. 물론 서울을 떠나서 경기도로 거주지로 옮기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주거 만족도를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가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서울집 팔고 1기 신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기 신도시에는 대형 평수도 많이 공급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때는 집을 팔기가 지금보다는 규제가 덜했을 뿐더러 특히 비과세 구간인 9억 이하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쉽게 팔 수 있으니 서울집 소유자들의 이주 랠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가고 싶어도 불가능합니다. 과거 서울집을 팔고 1기 신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이 다시 서울에 더 이상 진입할 수 없는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에 매도 결정을 쉽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거주 가치는 높이고 싶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는 전세 주고 경기도 전세 세입자로 변경도 감수한다는 거죠. 과거 1, 2기 신도시는 대형 평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집을 어느 정도 쉽게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주할 수 있는 매력 포인트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3기 신도시가 나온다 해서 과연 서울 집값 떨어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소비를 주도할 수 있는 대형 평수를 어느 정도 넣고 상권을 빠른 시일 내로 형성할 수 있는 대기업 백화점 또는 대형마트 유치도 필수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 기조로 봤을 때 대부분 84 타입 이하로 공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울집 팔고 3기 신도시로 이주할 만한 그런 메리트가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현상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소유자들이 집을 더 이상 팔지 않는 현상, 차라리 서울집 전세 주고 내가 세입자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서울집은 팔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현상, 저는 마치 여기에서 대기업 귀족 노조들이 본인들의 은퇴 후
자녀 채용까지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전면 파업까지 불사하는 그런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이 뭐냐? 그나마 있던 직원 TO를 노조 자녀들의 입사로 채우면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권에 고합니다. 양도하기 쉽도록 만들어줘야지만 집값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바로 잡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기사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선 예비 후보께서 2일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안으로 주택관리매입공사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일정한 상승률을 용인하되 너무 튀면 눌러야 하고 누르되 어느 선 밑으로 떨어져서 타격을 주면 안 된다며 주택관리매입공사를 만들어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매입해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형태로 하한선을 바치고 강력한 금융조세 정책, 거래 제한 정책으로 상단을 유지하면서 중간에 시장 가격이 형성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현재 아파트 시장 규모만 3천조 정도인데 정부 예산 수백조 원으로 시장 가격을 조절할 수 없다며 어설프게 시행했다가 가격 왜곡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시장은 시장 경제에 맞게 한다며 집값은 충분한 공급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는 이재명 후보의 생각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대선이 내년 3월로 불과 8개월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는 겁니다. 현 정권은 부동산으로 시작해서 부동산으로 망했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차기 대권 후보들의 공약에서 부동산은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할 정도로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내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들썩거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주택관리매입공사 설립, 양도세, 파격 인하 이러한 공약들로 시장의 방향성은 철저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완만히 상승하거나 폭등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아직까지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 해도 이제는 부지런히 부동산에 대해 공부를 하고 뭐라도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부디 폭락이들의 호도에 속지 마시고 정치, 사회, 경제 뉴스를 직접 보시고 시장의 흐름을 본인이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